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자리한 작은 나라,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대담한 도발과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국제뉴스 한 줄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연이어 터져나오는 미사일 발사 소식과 핵실험 징후,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외교적 행보까지. 과연 북한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뉴스 보도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뜻 보면 무모해 보이는 도발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나가며 북한의 행보가 우리 안보와 경제, 나아가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북한이 왜 이토록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를 군사, 경제, 외교, 그리고 내부 관점에서 다각도로 탐구하며 그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끊이지 않는 도발의 그림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샀습니다. 고체 연료 대륙 간탄도 미사일, ICBM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DES-LBM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무기 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는 핵시설 추정 이미지들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들이 단순히 위협을 넘어선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이러한 무력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방어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마치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러한 군사적 압박은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때로는 극한의 도발을 감행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목격되었던 북한의 전형적인 외교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도발은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그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대규모 열병식에서 최신 무기들을 과시하며 군사력을 자랑하는 모습은 내부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외부 세계에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행보는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러한 군사적 고도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도발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그 독특한 생존 전략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북한의 군사적 고도화와 그들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죠. 과연 이들의 이러한 군사적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많은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도 북한 경제는 놀랍도록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어떻게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한 생존 방식, 북한 경제의 이면을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제재의 틈새를 기막히게 파고들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밀무역입니다.
공식적인 무역 통로가 막히자 국경을 넘나드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생필품은 물론 때로는 고가의 사치품까지 거래하며 그들의 숨통을 틔우는 모습입니다. 마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접경 지역은 북한 경제에 중요한 동맥 역할을 한다고 전해지죠. 또 다른 중요한 생존 방식은 바로 사이버 범죄입니다.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해커들을 양성하여 전 세계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탈취하거나 은행 시스템을 해킹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죠. 이는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설 수 없는 북한에게 디지털 공간에서만큼은 제약 없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들의 사이버 범죄는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역시 체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설 현장이나 식당 등 해외 각지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은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으로 송금됩니다. 마치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한 인력 송출 기업처럼 이들의 피땀 어린 노동력이 북한 정권의 재정난을 메우는데 고스란히 사용되는 것이죠. 이는 국제적인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고립된 경제를 지탱하는 절박한 생존 전략 중 하나인 셈입니다. 물론 이러한 독특한 생존 방식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은 여전히 많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기후변화와 비료 부족 등으로 불안정하고 배급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한 물가 불안정은 화폐 가치를 심하게 흔들며 주민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고 때로는 북한 돈보다 외국 화폐가 더 선호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부 경제 문제는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잠재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과연 북한 정권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제재는 분명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대외 무역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더욱 교묘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끊임없이 대응하고 있죠. 마치 꽁꽁 묶인 밧줄 사이로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을 기어이 찾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고통을 가중시키면서도 정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복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체제 유지를 위한 자원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고립 속 생존 전략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들의 끈질긴 생존 방식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외교적 틈새를 노리고 있는지 그 전략적 움직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마치 꽁꽁 묶인 밧줄 사이로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을 기어이 찾아내듯 끈질긴 생존 방식을 이어가는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립을 뚫고 나가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의 틈새를 노리는 고도의 외교적 움직임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험한 바다 한가운데서 든든한 닻을 내리듯 중국과 러시아 같은 특정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행보는 단순히 과거의 우위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대립이 격화되는 복잡한 국제 정세는 북한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대국들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묘한 틈새를 발견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외교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고, 이는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제재를 견디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북한 또한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군사 기술을 확보하거나 절실한 자원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마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듯한 위험한 동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북한의 능수능란한 외교적 줄타기는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 심상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한반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퍼즐의 한 조각이 되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합된 대응을 펼치기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자신들의 체제 생존과 핵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파고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세를 만들려는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국제정세의 작은 균열들을 집요하게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시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북한의 외교는 단순히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그들의 체제 생존과 직결된 고도의 전략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연 이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잡한 외교 방정식 속에서 어떤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과 함께 외부 세계의 시선과는 다른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김정은 체제가 과연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주민을 통제하는지 그 이중적인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부 세계가 북한의 도발과 외교적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동안 사실 북한 내부에서도 흥미로운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일렁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외부 정보가 생각보다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처럼 외부 세계의 문화와 사상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나 서구 문화를 접하게 된 청년층 사이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싹트고 시장 경제가 확장되면서 개인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은 북한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곤 하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김정은 체제는 놀라울 만큼 견고하게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이중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손으로는 변화를 수용하는 듯 보이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주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이랄까요? 그들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체제 선전과 사상 교육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충성심을 다지고 있습니다.